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시골 마을에 마을 이장님하고 청년 회장님하고 부녀회 회장님하고 막걸리를 한잔하고 있는데 꼬마가 하나 지나가다가 그게 맛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명 다 그게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길래 꼬마가 그걸 먹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을이 잘 되기는 틀렸다. 온통 거짓말쟁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오늘 시황은 어제와 또 비슷했는데 3일 연속 비슷합니다. 네, 3일 연속 비슷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뭐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지 않고 유럽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오른 뉴스를 찾아보면 뭐 특별하게 또 올라갈 만한 그런 뉴스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서서히 벽에 부딪힐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의 스토리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오늘 시황은 없습니다. 어제 나온 그 유럽의 뉴스 중에서는 유럽도 공급망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작전을 짜고 있는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의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3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50조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럽의 실업률이 나왔는데 뭐 7.3%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월간으로 5.4%가 늘었어요. 10월 달에. 9월 달 대비해서 5.4%.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의 11월 27일자 기준으로 해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2만 건 정도 나왔는데 뭐 예상은 24만 건. 지난번에 20만 건 미치였거든요. 20만에서 24만 건 사이가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페크에서 지금 월 일간인가요? 40만 배럴 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증산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유가가 62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6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66달러로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도 계속 올라서 67.9달러 정도. 유가가 일단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중국 기업들,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그 기업의 지분을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디디 추싱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 자진적으로 하겠다. 홍콩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별로 지금 현재 시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뉴스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미국 의회에서 하원에서 정부의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어요. 2월 18일까지의 예산안인데 하원에서 통과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상원에서도 통과됐어요. 하원에서는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표가 나왔는데 상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표가 나왔어요. 공화당이 지지를 했다라는 거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제가 그 공화당 대표가 디폴트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임시 예산은 계속 통과하면서 질질 끌게 되는 거죠. 이제 그쪽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미국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게 통과가 되니까 오미크론 상당히 위협적이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듯한, 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했죠. 경기 위축보다는 물가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사람들이 물가 쪽으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그게 밝혀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보니까 그 연준 회의 12월 15일 날 그때
테이퍼링 지금 가속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비둘기적인 표현이라서 호재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네. 예. 참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시 정도에 그 중국의 11월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52.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전치가 53.8이었거든요. 오늘 시장의 반등 시간이 전부 다 일치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10시 40분 정도에 반등을 했어요. 그 전에 외국인이 코스닥도 팔고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아침에 팔았어요. 팔다가 10시 40분 정도에 턴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예. 코스닥도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코스피도 매도하다가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거든요. 선물도 그때 이렇게 약간 행보하는 식으로 가다가 그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일본 시장은 11시가 훨씬 넘고 난 뒤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미국 선물이 11시 넘어서 11시 40분인가요? 그때 정도 아마 그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이 이평선 위로 올라와서 약간 멈추고 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뛰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11시 40분 정도였거든요. 그때 미국의 선물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쭉 타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때 뭐 특별하게 나온 뉴스가 없어요. 네. 없고 어제 우리나라 그 예산안 법정 기한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아침에 9시에 그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607조 원. 그러고 나서 아마 좀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뭐 그게 뭐 영향을 주겠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 정책이나 흐름 이런 게 바뀌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더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반등을 하는 시점이 다 틀리다라는 거고 오늘도 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43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미국채 2년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 스프레드가 0.8로 좁혔습니다. 이게 10월 초에 1.3 정도였거든요. 1.3%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0.8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격차가 계속 줄고 있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후퇴가 침체가 발생한다. 막 주가 막 팔아야 된다. 주식 팔아야 된다. 고점이다. 이런 얘기 2018년도, 19년도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은 10년물, 2년물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점점 줄다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중앙은행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가 점점 후퇴해 나간다는 거죠. 점점. 예. 물가는 항상 오르잖아요. 물가는. 근데 물가가 오르다가 물가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오르는 폭이 점점 줄다가 정체하다가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예. 살짝 있는데 그거보다는 10년물은 경기가 후퇴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이게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경기에 지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예. 그게 지금 좁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조건 좁아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좁아지는 구간에 주가가 원래 제일 많이 올라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제일 강하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면 그때 이제 고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강도를 보면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양봉이 연달아 3개가 나왔는데 이게 일정 부위가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예. 양봉이 3개긴 한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원래 이게 하락하게 되면 이평선이 따라서 쭉 따라 떨어지죠. 5일선 떨어지고 20일선 떨어지고 그래서 정배열이었다가 역배열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7월 달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면서 이평선이 이게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역배열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5일선을 뚫고
어제 5일선을 뚫고 오늘 21선을 바로 뚫었어요. 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21선을 의미 있게 뚫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살짝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버리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지금 61선이 바로 위에 있는데 그게 3015포인트예요. 3015포인트. 그리고 26일 날 주가가 우리나라가 빠지잖아요. 그때가 시작했던 시점이 2973포인트. 오늘 고점이 2975포인트잖아요. 네. 장중에 넘어서는 건 그게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걸 넘어선다는 얘기죠. 이걸 넘어섰다는 얘기는 오미크론 영향은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아직 미국은 근데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네. 그리고 그 11월 달에 지금 시작할 때 시가는 2984포인트. 네. 그걸 넘어야 돼요. 지금 그 길게 음봉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모양이 나와줘야 반등이 의미 있게 갈 수 있다. 질문에도 있었는데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올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뉴스에 보면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총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거를 이렇게 뭐 뉴스로 올리는 데도 있고, 보통 우리나라는 10배를 거의 넘은 적이 잘 없거든요. 예. 한 8배, 뭐 9배 이 정도 사이에서 있다가 조금 높다 그러면 10배를 살짝 넘어서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 올해 초에 그걸 넘어섰죠. 넘어서가지고 뭐 한 11배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PER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익가치. 네. 근데 지금 선진국들, 대만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15배 정도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8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뭐 11배에서 12배 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만까지만 올라간다고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요? 한 30% 정도 올라가야 되나요? 네. 근데 대만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대만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 예. 요것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항상 되거든요. 어느 정도,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항상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종전선언 뭐 중국에서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뉴스들 나오면 좀 짜증이 나죠. 예. 우리나라 종전선언을 왜 이렇게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지한다, 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예. 역사적으로 이 선진국들, 강대국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항상 약소국들은 피해를 봤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디스카운트를 했는데, 이런 위험이 좀 빨리 없어진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없이 한 30에서 4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올해 초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뭐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GDP 성장률 4% 나왔잖아요. 4%. 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경제라는 거는 해마다 성장하잖아요. 역성장하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마이너스 성장하는 때가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성장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올해 뭐 수출액 뭐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연초 지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연초 고점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단기에.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15포인트가 61선이고 그 위에 있는 이평선이 3120포인트인데 거기가 뚫기가 어려워요. 거기가. 예. 거기에 도달할 때 그때 딱 맞춰가지고 호재가 나와줘야 됩니다. 호재가. 예. 그래야 이게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일단 하여튼 뭐 추세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아마 오미크론 뭐 지금은 뭐 큰 영향 없다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당연히 영향이 없습니다. 예, 없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가 뭐냐면, 연준의 이런 그 매파적인 발언, 예,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연준이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예, 그걸 또 의심하는 또 세력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유가도 빠지고 뭐 다 빠지는 그런 금리도 빠지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상황이죠. 예, 유가도 빠지고 금리도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단번에 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뭔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재무장관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갑자기 오미크론이 또 치명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뒤집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쉽게 지금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평선에 부딪히면 항상 머리를 맞아요. 이평선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게 한 1에서 2% 정도 떨어지거든요. 예. 그럼 또 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예. 오늘은 뭐 사실 뭐 시황이라는 게 뭐 지금 연속 3일 뭐 오미크론 얘기하면서 뭐 올라가고 있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별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제 뭐 그 반도체 얘기, 자동차 반도체 그거 잡는 게 뭐 그게 뭐 싼 반도체인데 그게 뭐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동차가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예. 예전에는 그 가정에 어떤 그 인공지능으로 가정에 있는 가전들을 움직이거나 이런 거, 가정을 내가 없는 사이에 뭐 그 반려견을 돌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에어컨을 키거나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켜져 있는 가전을 허브로 써야 된다고 해서 냉장고를 선택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동차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동차에 OS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운용 시스템이, 구동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안드로이드가 들어간다. 뭐 윈도우도 그런 걸 또 만들어서 넣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동 칩, 컴퓨터가 아주 간단한데, 물론 그 안에 반도체는 뭐 복잡하지만, 그 CPU가 있고, GPU, 화면을 보여주는 GPU, 머리, 회전하는, 계산하는 CPU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계산할 때 펼치는 책상, 램, D램이 있잖아요.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이고 전원 장치 있고, 네. 그리고 저장 장치, 낸드 있잖아요. 네. 그게 다예요. 부품이 그게 답니다. 그게 단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GPU가 큰 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게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연산을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많은 데이터 그 레이더나 라이다나 아니면 카메라로 들어오는 정보를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속도가 빠른 칩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GPU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들어갈지 CPU가 들어갈지 그거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그 슈퍼컴퓨터가 돌아갈 때는 GPU가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에도 아마 GPU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고성능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지금 컴퓨터와 맞먹잖아요. 예, 맞먹고 이게 성능이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고 내년에 나오는 애플의 MR 이것도 컴퓨터 정도의 성능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기기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무슨 기능 하나 더 넣었다 해가지고 가격을 또 올리고 예.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 오늘 뭐 그 퀄컴에서 나온 스냅드래곤 8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한테 전략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삼성전자 아침에 빠졌잖아요. 빠지다가 선물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갔는데 반도체 오늘 선물이 올라갈 때 매수한 종목을 찾아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아차하고 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오늘 화학이 올랐는데 효성그룹이 화학그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효성주들 또 다 올랐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그 계속 말씀을 드렸던 QSI라고 하는 이 동작 센서 만드는 회사, 그 회사가 오늘 뉴스가 있었죠. 예. 벨브라고 하는 게임사, 메타버스 게임사에서 그 디바이스 센서를 독점 공급한다. 주가가 근데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예. 메타버스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 엔터나 이런 것들, 그거하고 이 종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에폭시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109% 정도 올랐다 그래가지고 국도학이 오르는데 사마페인트도 에폭시, 그 고순도 에폭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예. 그게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국도학이 좀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뭐 장비 회사, 소재 회사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 먼저 장비가 올해 이번 달에 제일 많이 발주가 될 것 같다 해서 장비 쪽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이 이제 소재 쪽을 보고, 그 다음이 2분기 정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종목을 믿고 살 수 있느냐,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하지 못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언제 기다려야 되냐면 이평선에 부딪혔다가 내려올 때, 그때 그 악재의 그 내용이나 강도를 보고 그때 교체하는 거. 예. 그때는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 서비스 쪽을 많이 샀거든요. 네.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걸 많이 샀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것들을 샀다라는 얘기죠. 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올라가는 게 유지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살짝 조정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서 작전을 잘 짜야 된다. 네. 뭐 오늘은 뭐 시황에 대해서 뭐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앞으로의 전략이나 전망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